안녕하세요. 여기는 오셨나요? 윤상이만 오시면 되는군요. 자, 여러분 저번주에 7번 하나 풀었고요. 8번부터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주에 배운 핵심 이론은 뭐냐면, 자, 이번 단원을 한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무엇을 배우기 위한 단어? 무엇을 배우기 위한 단어일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는 운동이 되겠죠. 그죠? 운동이라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운동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해서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걸 배우는 단원이 이번 단원인데요. 자, 운동을 배우는데 우리가 운동을 뭘로 이해할 거라고 했어요? 운동을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프로 이해하는 것도 있고 식도 이해하는 방법도 있지만 물리 1에서는 그래프로 이해하는 방법을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식보다는 너희가 만약에 물리 2 가실 분들이 있으면 물리 2에 가서는 식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이들이 많이 오면 온도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배우고, 자,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래프 해석 방법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그래프는 몇 개의 그래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 그래프 이게 3개의 그래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X축은 다 뭐였습니까? 시간이었고요. Y축은 우리가 배웠던 물리량들, 변이, 속도, 가속도, 이렇게 3 그래프가 있었죠. 얘네 3 그래프와의 관계,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 뭘 구하면 기울기를 구해내면 뭘 구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속도를 구해낼 수 있다고 했고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를 구해낼 수 있다고 했고,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속도를 구해낼 수 있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변이를 구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런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단원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운동은 무슨 운동과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 이 두 운동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볼 것이다.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8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은 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위치와 시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봅니다. 8번 그래프 보시면요. 자, 8번 그래프 보시면 Y축이 위치야. 자, 여러분, 위치는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나요? 위치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나요? 얘가 위치인데 위치가 변해가는 거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우리가 아는 언어로 표현하면 변이, 위치 같은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X축은 시간이고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자, 이거를 모르는 학생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너희를 무시해서 하냐? 자, 여러분, 1번 이런 1차 함수가 있었습니다. 2번 이런 1차 함수가 있습니다. 3번 이런 1차 함수가 있습니다. 1, 2, 3번 1차 함수 중에서 기울기가 누가 제일 큽니까? 이거 뭐 너무 쉽죠? 그죠? 가장 많이 기울어진 게 기울기 제일 크죠? x분의 y, x분의 y, x분의 y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기울기 이해가시죠? 자, 또 하나는 봐봐. 자, 이렇게 곡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곡선이 있었어. 그럴 때는, 자, 봐봐. 직선. 여러분, 직선 한번 볼게요. 직선은 기울기가 변환이 일정하니, 직선의 기울기는 변환이 일정하니, 직선은 어디에서나 기울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쵸? 그런데 곡선은 계속 어때? 기울기가 변합니다. 봐봐. 얘 기울기는 이때는 이렇고요.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이렇고. 기울기가 변해. 그러면, 자, 요 순간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요 곡선에다가 뭐를 그려? 접하는 선을 그립니다. 이런 걸 수학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여기다가 어떤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요 순간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접하게 직선을 그려요. 그쵸? 그래서 이걸 무슨 기울기라고 그러냐?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래요. 너희 앞으로 미적분 같은 거 배울 때 이런 내용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지식은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간 변이 그래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변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근데 A와 B 사이의 평균 속도를 V가 A점과 B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VA, VB라고 했을 때 요게 A고요, 요게 B래요. 자, 그러면 자,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 속도를 구해보래요. 자, 여러분,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 속도를 구해보랍니다. 우리는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A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래. A점에서의 기울기는 무슨 기울기를 구하면 돼? A 순간의 기울기. 여기에 접선을 그려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A 순간의 기울기겠죠.
A 순간의 기울기란 말은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니까 요 기울기 값이 A 순간의 속도가 되겠죠. 요 기울기가 VA가 되는 겁니다. 자, B 때의 속도는 B 때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B에서 접선을 그린 저 접선의 기울기가 B 순간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리고 저 B 순간의 기울기가 B 순간의 속도가 되겠죠.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니까 저게 속도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 뭐를 구하래요? A 순간의 속도와 B 순간의 속도와 A 순간의 속도는 A 순간의 기울기, B 순간의 속도는 B 순간의 기울기. 오케이? 자, 그리고 무슨 속도를 구하래요? A와 B 사이에 평균 속도를 구하래요. 자, 평균 무슨 개념이었어? 둘 더해서 반 나누는 거 아니에요? 뭐 무슨 과정을 무시하고 중간 과정을 무시하고 일정하게 갔다면 어느 속도로 갔냐? 이게 뭐예요? 평균 개념이죠. 자, 그럼 봐봐. A하고 B 과정에 실제로 이렇게 위치 변화했지만 뭘 무시하고 중간 과정을 무시하고 일정하게 위치 변화를 했다면 이 기울기 이게 A와 B 사이의 무슨 기울기예요? 평균 기울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VA야. 요 기울기가 VB야. 요 기울기가 V바야. 여러분 저 세 기울기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은 누구야? VB가 제일 가파르죠? 이해가시죠? VB가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 누가 크니? 요 V 평균이 다음이죠? 그 다음 누가 제일 낮니? VA가 제일 기울기가 낮죠? 그래서 요런 답 골라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게 몇 번이? 우리하고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구나. 4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자동차가 직선도로 위에서 처음 4초 동안은 10m/s로 그 다음 1초 동안은 마이너스 5m/s로. 자, 시간과 무슨 그래프입니까? 속도 그래프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호로 쓸 거예요. 처음 4초 동안, 다음 1초 동안은 자, 여러분 벡터에서 방향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벡터에서 자, 마이너스는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말이 꼬였어요. 뒤에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벡터에서 마이너스는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방향이 반대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V가 플러스라는 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야? V가 플러스라는 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 오른쪽으로 플러스 10m/s로 가다가요 4초에서부터 5초까지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5m/s로 가고 있겠구나. 요게 이해가시죠? 자, 그럼 여러분, 자, 운동 방향이 변한 거는 몇 초 때 변했습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는 몇 초니? 속도가 플러스란 말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가 속도가 마이너스란 게 왼쪽으로 가게 되었단 말이죠. 오케이? 이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간 게 뭐가 변한 거야? 운동 방향이 변한 거죠. 몇 초 때 운동 방향이 변했습니까? 4초 때 운동 방향이 변한 거죠. 여기서 물어보진 않더라도 이런 것들도 다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이거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0에서부터 5초까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 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구해보래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물론 값만을 구하래요. 자, 여러분 속력은 뭡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인데 속도도 시간분의 변인데 평균 무슨 뜻이니? 평균 뭐 한 걸 무시하고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간 거? 무시하고. 오케이? 일정하게 갔다면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 일정하게 갔다면 얼마로 완성인지 평균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이 일정하게 갔다면 얼마로 간 것인지 요거를 구해보아라. 둘 더해서 반 나누는 뜻이 아니고요. 자, 문제 푸는데 두 학생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다 옳다고 말할 거예요. 자, 어떤 학생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학생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10m/s로 일정한 속도로 4초 갔어요. 10m/s 1초에 10m 가는데 4초 갔어요. 오른쪽으로 얼마 갔니? 오른쪽으로 몇 미터 갔겠니? 40m 갔죠? 오케이? 자, 마이너스 5m/s, 마이너스 5m/s는 무슨 방향으로 5m/s야? 왼쪽으로 5m/s로 몇 초 갔어? 1초 갔죠? 그럼 왼쪽으로 얼마 갔어? 5m 갔죠? 너무 쉽죠? 어떤 학생은 의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선생님 아닙니다.
배운 거는 항상 배운 대로 풀어야 됩니다. 아, 그런 학생도 좋은 학생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 시간대 변이, 아니, 시간대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으므로 이동 변이,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대 속도 그래프에서 뭘 구하겠습니까? 면적을 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요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면적과 얘도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면적의 의미를 저는 알아보았습니다. 4 곱하기 10, 40. 자, X축 위에 있는 면적은 X축 아니라 T축이지만 X축 위에 있는 면적은 플러스 면적, X축 아래에 있는 면적은 1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면적.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40 같다는 얘기고요. 왼쪽으로 5 같다는 얘기입니다. 의미적으로 보나 아니면 그래프의 면적 구한 거나 어때? 같은 결과지? 어떻게 하셔도 돼요. 내가 편한 대로 해. 오케이?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이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이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결론은 똑같이 지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전체 시간은 몇 초 걸렸어요? 전체 시간은 둘 다 5초 걸렸는데 이동거리는 40m, 5m니까 이동거리는 45m가 될 거고요. 변이는 40m 간 다음에 5m 돌아왔으니까 처음에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변이는 35m가 되겠죠. 답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분의 45니까 평균 속력은 9m/s. 평균 속도는 5분의 35니까 7m/s. 원래 얘는 방향까지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크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7m/s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쉬운 내용입니다. 일단 오늘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 물론 꼼꼼히 배우다 보면 물리 원에서는 솔직히 어려운 거 거의 없습니다. 너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P 6이고 9야. 6 9 여기가 접선을 이루니까 이렇게 접선을 이루면 4. 자, 10번 뭐 어렵지 않게 다 해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거 익숙해지면 그냥 머릿속으로 해도 돼요. 선생님 뭐 이거 머릿속으로 할 수 있네요. 네. 머릿속으로 하는 사람 저 싫어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하는 거, 익숙해져서 머릿속으로 하는 거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위치와 시간의 관계. 자, 시간 대 위치니까 무슨 그래프겠어요? 그래프 주어진 게 뭐야? 시간 변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프 분석하는 거에 계속.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몇 번까지냐? 뒤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16번 보세요. 16번은 말로 나옵니다. 그쵸? 그래프가 안 나와요. 그쵸? 16번부터는 우리가 말로 나온 거를, 말로 주절주절 나온 걸 그래프로 그려볼 거야. 근데 16번 전까지는 다 그래프가 나와. 오케이? 그래프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 11번 보겠습니다. 처음 6초 동안의 평균 속도의 크기와 6초 때의 순간 속도의 크기는 얼마인지 구해보아라. 자, 여러분, 시간과 무슨 그래프입니까? 시간 대 변이 그래프에서 속도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면 됩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데 6초까지. 처음에서부터 이게 변이 그래프예요. 이게 변이 그래프일 때 처음에서부터 6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래. 그렇다면 평균 기울기, 이게 평균 속도가 되고요. 6초 때 순간 속도는 6초 때 그은 접선의 기울기, 이게 6초 때의 순간 속도가 되고요. 자, 그러면 평균 속도는 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6분의 9, 1.5m/s. 순간 속도는 요 기울기니까 3분의 9, 3m/s. 됐죠? 쉽죠? 우리 책에는 마이너스 20이라고 나와있는데 좀 찐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자, 여러분, 왼쪽으로 이 방향 표시 같지? 13번 보세요. 야, A가, 자, 여러분, 원래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 책이 찐따예요. 오른쪽으로 하고 마이너스 20m/s라면, 오케이?
오른쪽 방향과 반대, 왼쪽으로 20m/s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왼쪽으로 해두고 마이너스 20m/s라는 거는 엄청난 표현이에요. 그냥 왼쪽으로 그렸으면 왼쪽 방향이 이미 방향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그냥 20m/s라고 써주면 됩니다. 우리 책같이 굳이 그렇게 안 써주셔도 돼.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자, 30m/s. 자, 그럼 이제 13번 보니까 A, B, C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A는 왼쪽 20, B는 오른쪽 20, C는 오른쪽 30. 자, 자동차 B에 대한 A와 C의 상대 속도를 구하래요. 자, B에 대한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동차 B에 대한 밑줄 치고 B가 본 이렇게 적으세요. B에 대한 거는 B가 보았다는 뜻입니다. B가 관찰자라는 뜻이야. B에서 본 A의 속도와 B에서 본 C의 속도를 둘 다 구하라. 이거 봐봐. B에 대한 A와 C의 상대 속도니까 이거예요. 자, 여러분 기호로 쓰면 이겁니다. 숫자. 아니, 기호로 쓰면 B에서 본 A의 속도와 B에서 본 C의 속도를 두 개 다 구하라. B가 관찰자라는 거죠. 여기 앞에 쓴 게 관찰자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B가 본 거니까 누구 관점으로 바꿔줘야 돼? 저번 주에 이런 거 무슨 속도라고 했어? 관찰자가 운동할 때 보는 속도를 무슨 속도라고 했어? 상대 속도라고 했죠? 그쵸? 그럴 경우에는 관찰자에 따라 관찰자의 관점으로 뭐 해주는 과정이 필요해?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해서 야, 이거 수학적시 필요 없어. 자, B가 본 A의 속도 뭐라고 했어? A의 속도 빼기 B의 속도라고 했어. 왜 B의 속도를 빼는 거라고 했어요? B를 뭐 해주기 위해서? 정지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 하지만 우리는 이런 수학적 표현은 굳이 안 쓸 거야. 여기서는 왜? B의 관점으로 바꿔주면 되네요. 그러니까 B의 관점으로 바꾸려면 B를 뭐 시켜주면 돼? B의 관점으로 바꾸려면 B를 정지. 그래서 얘 전체를 B의 관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B 왼쪽으로 20을 더해줘. B 왼쪽으로 20을 더해줘. B 왼쪽으로 20을 더해줘. 그럼 B는 이렇게 되고 B는 멈췄어. 멈춘 B가 볼 때는 A는 왼쪽으로 40.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아, 멈춘 B가 볼 때 A는 왼쪽으로 4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0m/s라고 쓰면 되고요. 멈춘 B가 볼 때는 C는 오른쪽으로 30, 왼쪽으로 20이니까 C는 오른쪽으로 10으로만 가는 걸로 보이겠죠. 요거 더하니까. 그래서 B가 본 C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10m/s 이렇게 답 써주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수학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식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B를 멈춰서 이게 편법이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막 이상한 방법으로 느낌대로 생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됐죠? 상대수도 더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이거 하나 정도만 풀어봤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시간대 변이 그래프군요. 14번은 시간대 변이 그래프군요. A, B. 좀 안 맞지만 뭐 굳이 또 한 번 그릴 필요는 없죠. 자, (14번) 보시면 시간대, 우리 책에는 위치라고 나오는데 나는 변이 S라고 적었습니다. 14번은 시간대 변이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A와 B의 운동 모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 자 그러면 A와 B가 어떤 운동하는지 알기 위해서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뭘 구할 수 있니?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시간 변이 그래프니까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A 기울기 변합니까? 일정합니까? 계속 일정한 기울기죠. 그리고 자, 여기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설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할 사람 없겠죠? 여기 이 기울기를 구하려는데 이것분의 이거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큰일 나죠? 이 기울기는 이것분의 이거잖아. 그래서 이 기울기는 요것분의 요걸 해주셔야 돼. 이해가시죠? 그래서 4분의 내가 수학생도 아니고 X축으로 4 가고 Y축으로 얼마 가는 거야? 10 가는 겁니다. 4분의 10이니까 A 속도는 2.5m/s
A는 2.5m/s의 일정한 속도로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B는 이제 B 기울기 구하면 3분의 6이니까 B는 2m/s로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예요. A는 계속 2.5m/s, B는 2m/s 이렇게 운동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주 요것만 알면 되죠. 옳은 것을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기억 보시겠습니다. 4초 때 A의 속도는 B보다 2m/s만큼 빠르다. 자 여러분 4초든 몇 초든지 간에 A 속도는 계속 2.5m/s고 B의 속도는 계속 2m/s니까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계속 얼마씩 빨라요? 0.5m/s씩 빠르죠? 선생님 근데 2m/s라는 답은 어떻게 나온 거죠? 야 기억은 틀린 거야. 선생님 근데 2m/s라는 답은 어떻게 나온 거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학생 이 기울기를 이거분의 이걸로 구해야 되는데 이거분의 이걸로 구하시면 얘 기울기가 얼마 나옵니까? 4분의 16 나와서 얘를 4m/s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 거 주의하자. 그래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 하여튼 기억은 틀렸습니다. 맞게 고치려면 4초 때 A의 속도는 B보다 0.5m/s만큼 빠르다. 오케이. 니은 12초가 지난 후에 A는 B보다 12m만큼 앞서 있다. 자, 12초가 지납니다. 자, 2.5m/s로 2m/s로 12초. 일정한 속도니까요. 얘는 일정한 1초에 2.5m씩 일정한 속도로 가니까 그냥 시간 곱해버리면 얼마큼 갔는지가 나오겠죠? 2.5 곱하기 12 하면 머릿속으로 해보시면 25에다가 오니까 30m. A는 12초 동안 30m를 가고요. B는 12초 동안 24m를 가네요. 그쵸? 그러면 A가 B보다 12초 동안 얼마큼 많이 갔어? 6m를 많이 갔죠? 그쵸? 근데 우리 학생들의 관찰력을 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선생님, 그래서 어떤 학생은 A가 B보다 12초 동안 6m를 많이 갔습니다. 6m 앞서 있습니다. 한데 위치, 변이. 시작점에서 A가 이미 얼마큼 앞서 있어? B는 위치가 0에서 시작하는데요. A는 위치가 몇에서 시작하고 있어? 6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6m 앞질러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가 더 많이 6m를 더 갔고 처음에도 6m 앞질러 있으므로 얼마 앞질러 있겠어요? 12초 후에는 12m 앞질러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셔야겠죠? 다들 할 수 있을 겁니다. 15번. 그래서 니은 12초가 지난 후에 A는 B보다 12m만큼 앞서 있다. 오케이. 맞는다. 디귿 보겠습니다. 6초 때 A가 본 B의 속도는 자, 누가 본 누구 속도예요? A가 본 B의 속도래. A가 본 B의 속도는 누가 멈춰야 돼요? A가 본 B의 속도는 누가 멈춰야 돼? A가 멈춰야 되죠? A를 멈추게 하려면 이쪽으로 얼마를 더 해주면 돼? 2.5 더하고 B도 2.5 더해주면 A는 멈추게 되고 그쵸? A가 멈춰보니까 B는 오른쪽으로 2, 왼쪽으로 2.5니까 왼쪽으로 0.5, 즉 마이너스 0.5m/s가 되겠네요. 6초 때 A가 본 B의 속도는 마이너스 0.5m/s. 쉽죠?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보면 역시 시간과 변이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그래프 리뷰잖아. 자, 한번 잘 들어볼게요. A가 위에 있고요. 이렇게 되고 B는 아래에 있고 이렇게 되는데 2고 6이고 2고 3이고 5입니다. 와. 자, A와 B, 위에 게 A고요. 아래 게 B예요. A와 B의 시간과 변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알아버립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1번.
객관식이에요. 0에서부터 2초까지 A의 속도는 B의 속도보다 크다. 자, 시간 변이 그래프니까 속도 어떻게 구하죠? 시간 변이 그래프니까 속도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 자, 요 기울기 얼마인지 한번 해볼까? 자, 2분의 5니까 A는 2초 동안은 2.5m/s로 가고 있었어요. 자, 2초 이후에는 얼마인가요? 여러분, 요거 분의 요거 하시면 되겠죠? X축으로 4 가고요. Y축으로 2,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0.5m/s네요. 2.5m/s 마이너스 0.5m/s. 돌아오는 거. 자, B 한번 보겠습니다. B는 2분의 2니까 1m/s. 요거는 4분의 1이니까 0.25m/s.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0에서부터 2초까지 A의 속도는 B의 속도보다 크다. 너무 다 당연하죠? 굳이 이렇게 숫자 안 해보고요. A 기울기가 B 기울기보다 큰데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정확히 풀어주려고 이런 걸 다 구해보는 거고, 빨리빨리 풀려면 그냥 그렇게 기울기 보고 풀어도 됩니다. 2번 2초 때 두 물체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자, 여러분 볼까요? 자, A와 B 사이의 거리 어떻게 될까요? 자, 봐봐. 시간이 요만큼이랍니다. 요때 A의 위치는 요만큼이야. A 범위가. 이때 A 위치는 이만큼이야. 이때 B 위치는 요만큼이야. 그럼 둘 사이의 거리의 차이 얼마큼이니? A가 이만큼이고 B가 이만큼이면 A와 B와의 차이 요만큼이죠? 이게 요때의 차이죠. 이해 합니까? 그럼 봐봐. A와 B와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다가 언제가 제일 멀어? 몇 초 때가 제일 멀어? 2초 때 제일 멀다가 2초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몇 초 때 만납니까? 6초 때 만나죠. 그래서 2번 2초 때 두 물체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렇죠? A가 5m, B가 2m니까 3m가 두 물체가 가장 멀 때죠.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시는 거야. 됐죠? 3번 보겠습니다. 2초 때 A의 운동 방향이 반대로 되었다. 자, 여러분 A 보겠습니다. 2초 때 A는 속도가 뭐였어? 플러스 무슨 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2초 이후에 A 속도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지.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방향이 바뀌었다. 오케이. 3번 2초 때 A 운동 방향이 반대로 되었다. 오케이. 자, 4번 볼게요. 2에서부터 6초까지 B의 속력은 A의 속력보다 크다.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0.25가 큽니까? 마이너스 0.5가 큽니까? 자, 여러분 스칼라적으로면 당연히 이게 커야 되죠. 그쵸? 하지만 이 마이너스는 뭘 뜻한다고 그랬어? 방향 뜻하기 때문에 0.25m/s가 빠른 거야? 0.5m/s가 빠른 거야? 속력 놓고 보면 얘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2에서부터 6초까지 B의 속력이 A의 속력보다 크다? 틀렸죠. A의 속력, A의 빠르기가 B의 빠르기보다 더 크죠. 자, 틀린 답은 4번. 쉽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물리의 기본적인 내용 몸풀기. 2단원이 진짜 물리인데 오늘 2단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게 확실합니다. 2단원 재밌어요, 여러분들. 자, 16번 볼까요? 자, 초속도. 희한한 얘기 나왔습니다. 초속도. 다은아, 이게 무슨 뜻인 거 같니? 초속도야. 내가 여러분 물어보면 꼭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 없이 답하세요. 초속도. 그치. 이 나쁜 새끼들이야. 1초 동안 속도라고 누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초자는 뭐냐면 일본 놈들이 좋아하는 한자 표현이에요. 처음 초자야. 초속도 무슨 속도야? 처음 속도예요. 거기 밑에다가 미초치고 처음 속도라고 적었어요. 처음 속도 5m/s였던 물체가 2초 동안 무슨 운동을 했대요? 이것도 중요하죠? 등가속도.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15m/s의 속도가 되는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무슨 분석했어요? 뭘 분석해왔어요? 그래프 분석을 해왔는데, 그죠? 이제는 그래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나와 있는 멘트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뭐 해야 돼? 그려보아야 돼, 운동 그래프를. 자, 여러분, 운동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세 개 그래프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각각맞는다고 했어? 이게 각이라고 했죠. 왜? 뭐를 구하기도 쉽고, 변이 구하기도 쉽고, 뭐 구하기도 쉬워서, 가속도 구하기도 쉬워서.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처음 속도가 얼마였대요? 처음 속도가 5였고요. 몇 초 후 속도가? 2초 후 속도가 15가 됐는데, 자, 무슨 운동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등가속도. 자, 등가속도가 무슨 운동이에요? 속도가 일정하게 뭐해지거나 빨라지거나 혹은 일정하게 느려지거나. 얘는 5에서 15니까 일정하게 빨라졌겠네요.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자,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직선으로만 앞으로만 쭉 갑니다. 계속 빨라지면서 앞으로만 쭉 가요. 이때는 변이 값과 이동 거리 값이 어떨까요? 같겠죠. 그쵸? 그래서 원래 이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원래는 이면적이 의미하는 게 변이야, 이동 거리야. 원래는 변이에요. 그쵸? 하지만 지금은 뭐라고 이해해도 돼? 이동 거리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왜? 일직선으로만 쭉 갈 때는 변이 이동 거리 값이 똑같은 거. 자, 얘를 수학적으로 구해보겠습니다. 5하고 15하고 더하면 20되고요. 20 반 나누면 10이고요. 10 곱하기 2니까 20m네요. 낸 20m 같다. 오케이. 요렇게 구해내면 되겠죠? 아주 쉽죠? 17번. 자, 얘도 말로 주절주절 나와 있는 거 한번 해석해보자. 자동차가. 17번. 여러분,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할만하시죠? 야, 좀 빠르다거나, 여러분, 조금 빠르다거나, 어렵다거나 한 사람들 있으면, 같이 있는데 말하는 게 쪽팔리면, 저한테 조용하게 쉬는 시간에 문자를 주시거나. 자, 여러분, 혹시 제 폰을 잊어버린 게 아니지, 이거는? 아, 이건 잊어버린 거다.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이건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에서 잊어버리다. 오케이? 뭐, 물건 같은 건 잃어버리다. 오케이? 나 한국말을 정확하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정확하게, 왜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 쓰면 진짜 찐딴 거예요, 그게. 진짜.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잘 써야 돼. 그래서 한국말을 좋은 말을 잘 쓰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진짜 잘 쓰고 싶은데 잘 못 쓸 때가 많습니다. 맞춤법도 어렵고요. 한국어 문법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17번 볼게요. 자동차가 길이 300m인 그래서 내가 말한 건 뭐냐면 혹시 어렵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문제풀이가 조금 빠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저한테 쉬는 시간에 조용히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영해서 조금 천천히 더 쉽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자동차가 길이 300m인 터널 속을. 자, 터널이었습니다. 300m짜리 터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또 힌트 단어 있죠. 키포인트, 키워드. 일정한 가속도 밑줄. 무슨 운동하고 있대요? 자동차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대요. 일정한 가속도. 근데 자동차가 15m/s로 터널을 들어가서, 자, 터널 들어갈 때 속도가 15m/s였는데요. 터널 나올 때 속도는 얼마가 돼서 나왔냐면 25m/s가 돼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총 여기서 15m/s가 15m/s에서 25m/s가 되기까지 총 몇 초가 걸렸는지 구해보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역시 등가속도 운동. 뭘 그려보세요? 뭘 그려보세요? 그래프만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 그릴 때 무슨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응용만 해보면 돼. 여기 좀 아래니까 여기 위에다 그려볼게요. 자, 시간 대 속도 그래프. 처음 속도 얼마였습니까? 15였습니다. 몇 초인지 몰라? 몇 초인지 몰라? 이건 시간이 t고요. 얘는 그 초를 구한다는 t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초 걸렸는데 t초 후에는 25가 됐어. 이해가시죠? 그리고 무슨 운동했어요? 아까 무슨 운동이라고 나와있어? 등가속도.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고. 그쵸? 자,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터널 길이가 300이래네?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 이게 얼마네요? 300m죠. 즉, 무슨 뜻이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동한 거리 변이는 얘 면적. 이게 300m. 이해하시죠? 엄청 쉽다. 그러니, 사다리꼴의 넓이 한번 보여볼게요. 15 더하기 20 하면 40, 반하면 20. 20 곱하기 t가 300이네. 따라서 t는 15초네요.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안 나온 것들은 그래프를 그려본다. 자, 하나 더 그리고 갑시다. 자, 비슷한 문제고요. 21번까지 해버리고 갑시다. 21번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직선인 활주로 위에 착륙하는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 10초 동안 역시 일정한 가속도네요. 밑줄.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200m만큼 활주한 후에 정지하였다. 자, 이건 이 내용입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자, 처음에 착륙했습니다. 착륙 속도가 V였는데, 자, 몇 초 만에 멈췄어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멈추고요. 10초 만에 멈췄대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띡 해서 이동거리,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변이 이동거리, 요 면적이 얼마 나온대요? 200m 가서 멈췄답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비행기가 운동하는 것을 그래프로 표현해 본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 얘 면적 200 나와야 되니까 얘는 10이니까 얘는 40m/s 나오는 건 너무 뻔한 거네요.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당연히 우리 학생들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운동에 대한 것들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16, 17, 21 같은 거는 되게 쉬운 그래프 해석이고요.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이 약간 복잡한가? 자, 1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말로 나와 있는데 한번 그래프를 표현해 볼게요. 19번 보시면 처음에 10m/s의 속도로 동쪽으로 진행하던, 놀이기구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차라고 할게요. 자, 10m/s의 속도로 동쪽, 자, 오른쪽 10m/s로 가고 있었어요. 차가. 그런데 몇 초 후에는, 10초 후에는 서쪽으로 가고 있었다고요? 10초 후에는 서쪽으로 30m/s로 가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무슨 운동을 했대요? 둘째 줄에. 요거 핵심이죠? 등가속도 직선에서. 있죠. 등가속도 있죠. 핵심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자, 무슨 운동인지, 얘가 운동 어떻게 했는지 이해해보기 위해서 말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뭘 그려본다? 그래프를 그려본다. 자,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 그려본다?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그려본다. 얘는 보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 거예요. 처음, 자, 여러분, 보통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동쪽, 오른쪽을 보통 플러스라고 정해. 처음 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동으로 10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처음 속도는 플러스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10초 후 속도는 왼쪽, 서쪽 30이니까 10초 후에는 마이너스 3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해가죠? 그리고 무슨 운동을 했대요? 그리고 무슨 운동을 했대? 등 가속도. 자, 등 가속도가 무슨 운동이에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혹은 속도가 일정하게 느려지거나. 이런 속도가 일정하게 느려지는 등 가속도네요. 와우. 이런 등 가속도 운동을 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이 놀이기구의 가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 제곱인지, 자,
우리 책에서는 뭐 가속도의 크기만 구하려는데 우리는 그냥 방향까지 다 구해볼게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를 구해보렵니다. 뭘 구하시면 돼요? 기울기. 그쵸?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 기울기. 선생님, 얘 기울기 어떻게 구해야 되죠? x 증가, y 증가, x축으로 10 가고 y축으로 마이너스 40. 10분의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m/s. 우리 책은 마이너스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 뭘 구해라 했을까? 이 놀이기구의 가속도의 크기를 바랬으니까. 근데 자,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테스트해 내면 그냥 이렇게 써. 아주 좋은 거예요. 방향까지 썼는데 나는 뭐 이 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이 놀이기구의 속도가 0이 되는 것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자, 속도 0이 될 때가 잘 봐. 속도 0이 될 때가 어디야? 여기지. 속도 0이 되는 거. 그쵸? 이걸 구하는데 어떤 학생은 이 그래프의 x절편이군요. 그쵸? 얘를 x라고 y라고 한 다음에 이 함수를 1차 함수식으로 표현하고 전 x절편을 구하겠습니다. 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여러분, 얘가 얼마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4m/s 제곱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1초의 속도가 얼마큼씩 줄어? 4m/s씩 줄어. 자, 근데 봐봐. 처음 속도는 얼마였어? 자, 1초의 속도가 4m/s씩 줄는데 10이 0 되려면 몇 초가 필요하겠어? 2.5초. 이해가죠? 1초 줄면 4 줄고, 그쵸? 2초 되면 8 줄고, 2.5초면 10 줄겠죠? 그냥 머릿속으로 하면 되지. 2.5초. 2.5초요. 그래. 머릿속으로 해. 3번.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놀이기구가 움직인 거리 구하래고요. 자, 10초 동안 놀이기구의 변이의 크기와 방향 구하래. 자! 변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구하자? 변이 이동거리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이 그래프에서 뭘 구하자? 면적 구하자. 자! 두 개의 면적이 있다.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요 두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2.5 곱하기 10, 25의 반이니까 얘는 12.5m가 될 겁니다. 얘는 7.5 곱하기 30이니까 225? 그쵸? 225고요. 225의 반이니까 112.5. 근데 0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12.5m예요. 무슨 뜻이냐? 자,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얘 면적은 플러스. 오른쪽으로 12.5m를 갔다가 왼쪽으로 얼마? 112.5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총 이동거리는 12.5 하면 총 이동거리는 125m고요. 자, 처음에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변이는 마이너스 100 될 거고요. 왼쪽으로 100.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는 거 풀어봅시다. 3번.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놀이기구가 움직인 거냐?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12.5m 가서 멈췄고요. 요만큼 12.5m 가서 멈췄고 10초 될 때까지 10초 동안에 이 놀이기구의 변이 구하래요. 변이. 자, 이렇게 됐으니까 변이 마이너스 100m. 자, 어떤 학생이 또 이럴 거 하는데 마이너스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쪽으로 100m라고 했습니다. 좋아. 어떤 답이든지 얘네 쓰고 싶은 거 쓰세요. 난 마이너스 100이라고 해도 맞게 할 거고요. 서쪽으로 100m로 맞게 할 거고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어떻게 푸는지는 별로. 자, 됐습니까? 20번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19번 이해하셨을 거고요. 부러운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서. 자, 2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직선 운동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그래프 한번 잘 보세요. 그래프 나와 있고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입니까?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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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2초, 5초, 10초, 15초.
1번 보시겠습니다. 4초 때 순간 속도의 크기는 몇 미터/세컨인지 구하시오. 자, 여러분 잘하다가 이런 거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4초 때 속도, 야 속도 그래프인데 4초 때 속도 이거 구하래. 4초 때 속도는 4초 때 순간 속도라면 4초 때 속도가 얼마인지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쵸? 여러분 그냥 읽고 푸는 문제예요. 이거는. 자, 2초 때 속도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거죠? 2초 때 속도는 얼마입니까? 속도 그래프야. 2초 때 속도 얼마야? 5죠? 이해가죠? 근데 이 이후부터 잘 봐. 이 이후부터 얘는 무슨 운동을 하는데, 뭐 꼭 그렇게 이해할 필요 없지만 이 이후부터 얘는 무슨 운동을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때 얘가 얼마 가속도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얘가 얼마 동안 등가속도 속도가 빨라지는데 2에서부터 5초까지 몇 초 동안? 3초 동안 얼마큼이 빨라져? 3m/s가 빨라지지. 그쵸? 기울기도 생각해도 되고, 얘 기울기요. 1m/s 제곱이요. 그죠? 1초에 얼마씩 빨라지는 거야, 속도가? 1초에 1m/s씩 빨라지죠? 너무 쉽네. 2초 때 속도 5였고요. 1초 때 1m/s씩 빨라지니까 3초 때는 1m/s 빨라지니까 6이고요. 4초 때는 1m/s 빨라지니까 7이고요. 7m/s네요. 굳이 이렇게 점 안 찍고 그냥 보고 풀어도 돼. 4초 때 7이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2번 0에서부터 10초까지 평균 속력 구합니다. 자, 요런 문제가 귀찮지. 어려운 게 아니라, 자, 평균 속력, 그냥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이동 거리인데 평균이라는 말은 중간 과정 고려하지 않고 전체분의 전체에서 일정하게 갔다면 얼마로 갔는지 한번 구해보아라. 이게 평균 속력이라고 했죠. 그러면 전체 시간은 어차피 10초니까 10인데 10초 동안 전체를 얼마 갔는지, 중간 과정 고려하지 않고 전체 이동거리가 얼마 되는지.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이 그래프에 뭘 구하면 돼요? 면적 구하시면 되겠죠? 얘 면적 해보겠습니다. 요거 잘라서 볼게요. 2, 5, 10의 반이니까 5고요. 3, 5, 15고요. 그쵸? 3, 3, 9의 반이니까 4.5고요. 그리고 얘는 5, 8에 40 될 겁니다. 여기까지 구하지 마. 10초까지라고 했어. 10초까지. 자, 그러면 10초까지 면적, 10초까지 이동 거리 얼마인지 보여보겠습니다. 5 더하기 15면 20이고요. 20 더하기 40, 60이고요. 64.5. 10초 동안 64.5m를 이동했어요. 그러면 중간 과정 고려하지 말고 10초 동안 64.5m 이동했으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갔다면 얼마씩 간 셈이야, 1초에? 6.45m씩 간 셈이죠. 이런 걸 무슨 속력이라고 부른댔어? 평균 속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두 속력 더해서 반 나누는 거 아니고요. 자, 3번. 이 물체가 등속도 운동하는 동안 변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여러분 등속도 운동은 몇 초에서부터 몇 초까지야? 등속도는 몇 초에서부터 몇 초까지야? 5에서부터 10초까지만 등속도죠? 등속도 운동하는 동안의 변이. 오케이? 얘는 계속 직선 운동하고 있으니까 변이 값이나 이동거리 값이나 똑같은 거고, 변이 구하라고 해도 40, 이동거리 구하라고 해도 40. 등속도 운동하는 동안 변이 이동거리는 40. 등속도 운동 요만큼이니까. 4번 10에서부터 15초 동안 10에서부터 15초까지는 가속도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 구하랍니다. 10에서부터 15초까지 가속도. 이 기울기 얼마입니까? x축으로 5분의 y축으로 마이너스 8. 5분의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1.6 m/s. 이게 기울기. 이해가시죠?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이해해낼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26번, 27번, 28번 풀고